제가 팬즈님들께 뭘 알려드려야 피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내 피부에 절대 안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바로 예요. 세균들이랑 피지 등등등을 바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핑크주스, 오늘은 조금 진한 보라색이 됐네요. 몇 달 꾸준히 마시더니 저도 뭔가 얼굴이 맑아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걸리면 사실 완치를 할 수가 없어요. 캔즈님들, 요즘에 피부 관리 잘 하고 계세요? 피부는 조금만 관리를 소홀해도 금방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며칠 바빠서 집에 가서 클렌징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 정도 바르고 이렇게 자고 하면 그게 한 2, 3일 정도만 쌓여도 금방 피부가 되게 칙칙해지고 티가 나거든요. 저도 가끔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캔즈님들께 뭘 알려드려야 피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피부에는 뭔가를 더 막 잘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더 좋은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내 피부에 절대 안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 중에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부과 의사가 자기 피부에는 절대 안 하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저는 달달한 음료수를 웬만하면 안 마셔요. 뭐 예를 들면 커피 마실 때 뭐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라떼까지 마시고 당 들어간 거 웬만하면 안 마시고 그다음에 생과일 주스 이런 거 안 마시거든요. 요즘에 막 날씨도 더운데 카페 들어가서 막 에이드나 프라푸치노 이런 거 먹으면 솔직히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꼭 참고 당 들어간 거는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생과일 주스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생과일 주스도 저는 웬만하면 안 마셔요. 왜냐면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 만들 때 한번 잘 보면 생과일 주스 안에 과일만 넣는 게 아니라 시럽 진짜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과일만 넣고 갈아 먹는 주스가 아닌 이상은 밖에서는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채들로 이렇게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거든요. 제가 한 1년 정도 좀 꾸준히 마시고 있는 주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제가 이름 붙여서 핑크 주스라고 불러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적채, 양배추 쪄서 넣어주고 토마토 넣고 브로콜리 넣고요. 이거는 냉동 아보카도예요. 적당히 넣어주고 이거는 블루베리 그다음에 이거는 레몬즙 알룰로스. 너무 단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서 약간 단맛을 주기 위해서 대체당 조금 넣습니다. 알룰로스 넣고 이제 물 넣어서 갈면 되거든요. 됐다. 이렇게 하면 완성됐어요. 소분해서 병에다가 여러 병 한꺼번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하나씩 꺼내 마십니다. 핑크주스, 오늘은 조금 진한 보라색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이거를 들고 출근을 하니까 저희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따라서 같이 한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좀 몇 달 꾸준히 마시더니 진짜 저도 뭔가 얼굴이 맑아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이 레시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야채로 만든 주스나 스무디, 뭐 건강 주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레시피가.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시도해보시고 내 입맛에 잘 맞는 거 좀 골라서 해 드셔보시면 저는 완전 강추. 이렇게 먹으면 뭔가 일단은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먹었거든요. 편의점 달달한 커피 이런 게 일단 아침에 잠 깨고 막 당 때문에 확 엔돌핀 돌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마셨었는데 그게 아시죠? 처음에 마시고 한 30분 정도는 바짝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약간 소진되면 완전 처지거든요. 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당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꾼 건데 일단은 포만감이 있어서 아침에 배도 안 고프고 너무 상쾌하고 뭔가 진짜 몸이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강추. 저도 사실 단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 거를 좋아하는 저도 마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 음료수를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당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단 걸 계속 마시게 되면 그 당 성분 때문에 우리 피부가 말 그대로 속에서부터 좀 녹슬고 사가버려요. 우리 몸속에 당이 많으면 이 당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게 뭐죠?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단백질들이잖아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튼튼하게 있어서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건데 이 당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 착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서 얘네를 좀 딱딱하게 변성을 시켜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좀 부드럽고 탱탱해야 될 피부가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주름도 패이고 푸석푸석해지고 색깔도 약간 누렇게 변하거든요.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칙칙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클렌징 할 때인데요. 저는 클렌징 할 때 이거는 절대 안 써요. 이때까지 저희 피부 텐텐을 많이 시청해주신 텐즈님들이라면 클렌징 할 때 뭘 쓰고 계실까요? 아마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이런 것들을 아마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안 쓰는 게 바로 클렌징 티슈예요. 근데 클렌징 티슈 진짜 편하긴 하잖아요. 티슈 쏙 뽑아서 얼굴 쓱쓱쓱 닦고 버리면 되고 뭐 이렇게 막 흐를 것도 없고 너무 편한데 제가 안 쓰는 이유는 닦을 때 마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티슈로 묻은 메이크업을 닦아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힘을 줘서 이거를 마찰을 해서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클렌징 티슈로 꼼꼼하게 잘 닦고 나서 거울을 딱 한번 보면 피부 미세하게 빨개져 있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티슈 쓰시는 분들 한번 닦아내고 거울 한번 잘 보세요. 씻기 전에. 꽤 많이 부분 빨개져 있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빨개져 있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마찰 때문에 뭔가 피부에 자극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쓰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 1년 365일, 뭐 10년이면 3650일 반복이 되면 그게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 장벽에 자꾸 부담을 주게 되면 피부 트러블도 올라올 수 있고 기미도 되게 심해질 수 있고 뭐 없던 기미가 생길 수도 있고 피부 되게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져요.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클렌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부드러운 제형들 뭐 클렌징 밀크라든지 클렌징 오일도 괜찮고요. 마찰을 주지 않는 그런 제형들을 피부에 얹어서 일단은 메이크업 있는 상태에서 얹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잘 문질러줘요. 문지르면 이 메이크업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일, 기름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에 들어있는 이 유분 성분들이 메이크업 성분들이랑 잘 블렌딩 섞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메이크업 성분들이 클렌저에 잘 묻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을 살짝 묻혀서 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얗게 그럼 막 묻어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미온수로 잘 씻어내고 잘 씻어낸 다음에 약산성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이중 세안.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클렌징의 방식이고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클렌징의 방식이에요. 물론 나는 피부가 막 두껍고 지성이고 뭐 아무리 문질러도 잘 빨개지지 않고 그래서 클렌징 티슈를 써도 빨개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은 쓰셔도 되죠.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가 약간 좀 잘 빨개지고 민감하거나 좀 건조하거나 하면 그런 클렌징 티슈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절대 안 하는 건 이겁니다. 기초 화장 바를 때 5개 이상 바르는 거 안 해요, 저는. 기초 화장품도 되게 라인이랑 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뭐 토너, 에센스, 로션, 뭐 세럼, 크림, 아이크림, 영양크림 뭐 엄청 많고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라인이 막 엄청 다양하게 있어서 뭔가 다 사서 다 발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백화점 아니라 올리브영만 가도 이 기초 화장품 종류가 진짜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 처음 가서 처음 화장품을 살 때 화장품 매장에 갔어요. 저는 사실 로션 하나 사고 싶어서 간 건데 거기 이제 판매하시는 분께서 딱 보면 보이잖아요. 신입생인 거. 그래서 신입생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분기가 많으니까 토너는 이 닦아낸 토너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에센스를 바르고 무슨 노란 색깔 로션을 바르고 뭐 크림을 바르고 뭘 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 6개를 한꺼번에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를 꼭 다 라인별로 이렇게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몇 개 바르세요? 저는 진짜 보통 한 2개에서 3개면 끝나고요. 뭐 겨울에 진짜 크림 같은 거 덧발라서 많이 바른다고 해도 4개인 것 같아요. 5개 절대 안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피부 텐텐 보고 계시는 텐즈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그 화장품의 양은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바르면 바르는 만큼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속 덧바르고 하면 많이 발라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흡수되지 않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가 피부에서 겉돌다가 막 때처럼 밀리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막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나 화장이 뜨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너무 많이 피부에 과도하게 바르면 그 화장품 때문에 여드름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를 발라서 다 흡수되지를 못하고 피부 겉에 막 남아있는 것들이 막 엉겨 붙으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들이랑도 또 막 엉겨 붙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모공을 맞게 되고 그게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피부에 신경 쓰느라 여러 가지 화장품 많이 잘 챙겨 바르는데 왜 자꾸 트러블이 나지? 하는 분들은 진짜 신경 써봐야 돼요. 화장품을 줄이는 게 트러블을 덜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제품을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민감성 피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화장품 성분을 보면 한 화장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보통 한 20, 3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화장품을 5개, 6개, 7개, 8개 많이 바르게 되면 그만큼 내 피부에 접하게 되는 성분들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피부가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만나는 성분이 많다는 거는 나랑 안 맞는 성분들이 거기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발라서 문제가 없는 걸 굳이 많이 발라서 문제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피부 상태에 어떤 화장품과 어떤 성분이 필요할까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즘에 좀 해가 세서 저도 기미가 살짝 올라와서 저는 색소 침착을 좀 줄여주는 성분 트라넥사민엑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세럼을 하나 바르고요. 그 다음에 되게 가벼운 크림 하나 바르고 땡! 끝이에요.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바르고 그게 끝이거든요. 꼭 또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좀 피부가 건조하다 뭐 이런 분들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좀 피지가 많이 돈다 이런 분들은 피지를 좀 줄여주는 뭐 바나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토너나 크림 이런 것들을 좀 바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피부 상태에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걸 골라서 공략해서 몇 개만 골라서 똑똑하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얼굴에만 좋은 화장품 열심히 바르기. 얼굴에 좋은 화장품 열심히 바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맞죠? 근데 얼굴에만. 이게 제가 사실은 저도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항목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막 얼굴은 피부 신경 쓴다고 막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막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사실 목이랑 손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뜨끔하신 텐즈님들 많으실걸요. 이게 심지어는 피부과에 관리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원장님 저 얼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목주름이 요즘에 너무 신경 쓰여요.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내놓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면 내가 신경을 얼굴에다가만 썼거든요. 얘네를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우리 피부 나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목이랑 손이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얼굴에 뭐 여러 가지 기미가 끼고 하는 게 다 우리 자외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목이랑 손도 사계절 내내 사실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얘네가 피부도 얇아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발랐어. 그러니까 목이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고 손에 검버섯 아니면 잡티 같은 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얼굴도 지금 관리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목이랑 손은 언제 관리하냐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텐즈님들 오늘부터 당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00%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뭐 얼굴에 바를 때 그거 똑같이 목이랑 손에 바르는 거예요. 처음에 토너 바른다? 토너 바르고요. 에센스 바른다? 에센스 똑같이 바르고요. 선크림 바른다? 선크림 똑같이 바르세요. 그냥 얼굴이 여기까지 연장돼 있다고 생각하고 바를 때 무조건 3개 세트로 바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진짜 이것만 해도 5년, 10년 지났을 때 내 피부 한 5년, 10년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진짜 얼굴은 그래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목이랑 손은 뭐 젊어 보이니까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40이 가까워오니까 잔주름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등에도 진짜 막 잡티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진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를 때 똑같이 목, 손 바르고 선크림 바를 때 목, 손 바르고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 진짜 제가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화장품 가게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테스터 내 얼굴에 안 쓰는 거. 저는 이거는 진짜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장품 살 때 뭔가 테스트를 사실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쿠션이나 뭐 립스틱 같은 거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거기 들어있는 퍼프 그냥 바르시고 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그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명의 손을 거쳐서 여러 명의 피지와 여러 명의 땀과 세균이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그냥 얼굴에 쓰면 그 묻어 있는 세균들이랑 다른 사람들의 그 피지 등등등을 바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뭐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가 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생상 그런 테스터 제품을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는 얼굴에 절대 안 하는 편이고, 근데 테스트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색조나 이런 거는 내 피부에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요즘에는 매장에 보면 그런 일회용 이런 테스터들이 있는 곳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없는 경우에 요청하면 대부분 흔쾌히 갖다 주시더라고요. 일회용 퍼프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면봉 같은 걸로 립 제품 테스트할 수 있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거나 있는 거 이용하셔서 절대 여러 명이 같이 쓴 테스터 제품은 쓰지 않기. 이게 그리고 잘못하면 피부병이 옮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립 제품 잘못 테스트하다가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거든요. 이 헤르페스가 우리 몸 피곤할 때 입술 주변에 물집 자꾸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한 번 걸리면 사실 완치를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에 보통 있기 때문에 그 테스터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옮을 수도 있는 거죠. 헤르페스 때문에 물집이 올라오면 되게 가렵고 아프기도 하고 되게 보기 안 좋고 뭔가 세면질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퍼프 같은 거에는 모낭염이나 다래끼 같은 거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텐즈님들도 뭔가 나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작년까지는 목이랑 손에 신경 안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아셨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뭔가 나는 피부를 되게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은데 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한번 꾸준히 열심히 해보셔도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특별히 좀 주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영상을 클릭해주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